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하는 게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침묵 속의 대화,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마 이 그래프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쵸? 메시지의 영향력을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말의 내용은 고작 7%에 불과하고 목소리 톤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무려 93%를 차지한다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죠. 와, 그럼 말보다 표정이나 몸짓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소통의 비밀을 푸는 마법 열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이게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법칙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7, 38, 55 법칙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고요. 그 다음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진짜 소통 채널 5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또 말과 몸짓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행동이 문화에 따라 어떻게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흥미로운 문화 코드까지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7-38-55 법칙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법칙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고 진짜 의미는 뭐였을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원래 연구는 모든 종류의 대화에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만, 그것도 말의 내용과 표정이 서로 모순될 때 국한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전달하거나 복잡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그런 일반적인 대화랑은 아예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유명한 법칙이 사실상 오해였다면 진짜는 뭘까요? 지금부터 우리 몸이 매일같이 정말 쉴 새 없이 사용하는 5가지 비밀 언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게 진짜 현실의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첫 번째 채널은 바로 얼굴입니다. 여러분, 혹시 웃는 표정이나 화난 표정이 나라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폴 에크먼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기쁨, 슬픔, 분노 같은 7가지 기본 감정 표현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언어는 달라도 표정은 통하는 거죠. 진정한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미소랑 가짜 미소를 구별하는 법인데요. 진짜 기뻐서 짓는 미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면서 눈까지 함께 웃습니다. 이 눈가 근육은 의식적으로 움직이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정말 진심일 때만 나타나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을 꼽으라면 전 주저없이 눈이라고 말할 거예요. 특히 동공 말이죠. 우리가 뭔가에 흥미를 느끼거나 매력적인 상대를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공이 커집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야말로 말보다 더 솔직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신호인 셈이죠.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말로 준 언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거예요. 목소리의 높낮이, 빠르기, 크기 같은 것들이죠. 똑같이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해도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심 어린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 있고 앉아 있는지 이 자세만 봐도 정말 많은 게 보입니다. 팔을 활짝 펴는 열린 자세는 자신감과 편안함을 보여주죠. 반대로 팔짱을 끼는 자세, 이건 그냥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불안하거나 방어적인 상태일 때 나오는 자기보호 본능 같은 거예요.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을 가려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신호인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제스처, 즉 손짓과 몸짓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적응 제스처라는 건데요. 초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꼬거나 펜을 딸깍거리는 행동 같은 거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말은 A라고 하는데 몸은 B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팔짱을 꽉 낀 채 미간은 찌푸리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진짜 괜찮아. 여러분 뭘 믿으시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온몸으로 나 안 괜찮아 라고 외치고 있는 저 신호를 믿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는 거의 100% 몸의 신호를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의식적으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짓이나 표정처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신호들은 속이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걸요. 결국 몸이 말보다 훨씬 정직한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문화라는 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난 결례가 될 수 있거든요. 몸짓 언어에 숨겨진 문화 코드를 한번 풀어보죠. 네,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이 오케이 사인이죠. 미국이나 많은 서양 국가에서는 좋다, 알았다, 완벽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아주 보편적이죠. 하지만 똑같은 손 모양을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일부 국가에서 하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하고 모욕적인 욕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이처럼 몸짓 언어의 의미는 문화라는 맥락 안에서 결정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오케이 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최고라는 뜻으로 쓰는 엄지척. 이게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모욕적인 제스처가 되고요.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손등을 보이며 V자를 그리는 게 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가리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오라는 뜻이라니 정말 헷갈리죠.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아주 재밌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바로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문화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같은 저맥락 문화는 말한 그대로가 중요해서 말을 해야 알지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고맥락 문화는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채는 흔히 말하는 눈치나 분위기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언어적 소통, 이 몸짓 언어라는 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만국 공통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각 나라, 각 문화권마다 고유의 문법을 가진 수많은 문화적 사투리들의 집합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스처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대화를 볼 때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하나 장착하신 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 같으신가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침묵의 신호들일까요?